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 가격이 어느 정도 갈 것인가, 아니면 그 가격이 적당한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제가 8년 전에 만든 자료를 보고 방송을 할까 합니다. 일단 이 자료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데이터는 좀 틀리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투자증권 다닐 때인데 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고 애널리스트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공부해서 만든 자료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투자 세미나용이고요. 일단 금이란 것은 저희가 저희 나라에서는 한 돈이라고 하죠. 돈 하는데 그게 이제 3.75g이고요. 국제적으로는 1트로이온스, 1온스라고 합니다. 1온스는 한 31.1g이고요. 그리고 이게 돈으로 하면은 8g, 8.3g, 8.3돈 정도 되겠습니다. 최초로 화폐를 사용한 거는 저희가 이제 기원전 3000년 전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고요. 그때가 금으로 만든 화폐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때가 최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전에도 아마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란 것이 가장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000년 이상 화폐로 유지할 수 있는 지금 지구상에 있는 물질이나 인간이 만들어낸 화폐에서 아직까지 생존하고 있는 것은 금, 은도 약간 가능성은 있지만 은보다는 더 금이 절대적 화폐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금이 왜 이렇게 화폐냐? 저희 화폐라는 것은 인간의 효용, 우리가 재화나 서비스를 받거나 줄 때 느끼는 만족도, 이 만족도가 5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밥을 한 끼 먹었을 때 느끼는 만족도는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의 금 1g으로 아니면 1온스로 느꼈던 행복감이나 지금 1온스를 가지고 느끼는 행복감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금물의 가치는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화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때 달러를 썼다, 달러를 썼다 그러면 그때 1달러는 하루 월급이었겠지만 지금은 시급도 안 되죠. 그래서 이 달러 가치나 다른 화폐의 가치는 모든 게 변하지만 이 금의 가치는 1온스로 350개의 빵, 250인분 식사인데, 지금 요거 이제 또 우리가 인플레이션 됐으니까 지금은 한 10,000원 정도 잡으면은 250인분 식사하면은 한 250만원 정도 잡아야 되겠죠. 금이 지금 한 2,300불 정도니까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세기 런던의 고금 양복 값도 1온스였다고 해요. 지금 우리 지금 고금 양복이 한 200~300만원 하니까 그것도 몇백 년 전이나 몇천 년 전에 비해서 화폐 일관적이다,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적인 요소로 금이 작용할 때는 이런 불변성, 내구성, 교환성, 가치성, 편리성 이런 것이 작용하고 있는데 금이 거기에 가장 적합한 물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금이 왜 희귀하냐? 금은 왜 자꾸 이렇게 금을 채굴하려면 자꾸 파야 되느냐? 금이 원래 지구의 물질이 아니고 우리가
그 유성하고 충돌할 때, 그래서 이 금이 무거운 금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돌해서 마그마 상태에 있을 때 금은 점점점 지구 중심에 금이 많이 있다. 우리가 어떤 그 유성하고 충돌할 때 달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때 달이 떨어져 나갔는데, 그래서 달에는 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성이 금을 갖고 왔는데 충돌하면서 지구와 중심 쪽으로 들어갔다, 녹아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빛은 뭐 화폐로서도 기능이 있지만 산업용으로도 쓰입니다. 여러분 가전제품 보면 금이 다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한 그때 지금 뭐 한 90% 정도는 화폐 가치로 그냥 보관하거나 장식하거나 이렇게 중앙은행에서 소유하거나, 중앙은행이 한 70%, 개인이 한 30%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지금 한 180년 동안 보면 1온스당 20달러에서 쭉 유지되다가 이 브렌튼 우주라는 것이 종료되면서 금값이 급등을 하게 되는데, 이 브렌튼 우주라는 것은 우리가 화폐를 발행할 때 중앙은행이 금을 그 발행하는 양만큼 보관하자, 이게 이제 브렌튼 우주예요. 전 세계 우리가 화폐라는 것을 금태환이라고 하죠. 금태환 제도로 우리가 중앙은행 전 세계가 공통을 하자, 이런 체제인데, 71년에 미국의 닉슨이 베트남 전쟁하면서 돈이 너무 많이,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도저히 금을 중앙은행이 보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에 해당하는 금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달러를 갖고 와도 우리는 금을 돌려줄 수가 없다. 원래 금이 화폐라는 것이 금 보관증이잖아요. 금을 보관하고 있다라는 보관증을 고객한테 주면서, 그게 이제 그 화폐로서 유통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화폐의 기본은 금 보관증이다. 그래서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로 화폐를 막 발행하면서 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화폐량이 많아지면서 더 이상 뭐 금을 더 보관할 수가 없으니까 만세를 부른 거죠, 닉슨이. 그래서 이제 금값은 급등하게 됐고, 이때 이후부터는 달러 본위제가 됐습니다. 금 본위제가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달러가 전 세계 기준 통화가 되고 중심이 되는. 자, 그 금은 저희가 뭐 서울 아파트 가격으로도 볼 수 있고 물가로 볼 수 있는데, 이 당시 브렌튼 우주 시대에 비해서 2015년 말 전 세계 물가가 5% 올랐다면은 한 200불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으면서 통화량이 갑자기 5배가 증가를 했어요. 금융위기 때 증가하고 코로나 때 또 증가를 해서 지금은 이 통화량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제가 이 자료 만들 때는 한 2200불 정도가 화폐로서의 금의 가격이 적당한 가격이었는데, 이 이후에 또 통화량이 많이 늘어났죠. 통화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때 금융위기 이전에는 한 8천억 달러 했는데, 미국의 기준으로 지금 5조 달러가 넘었으니까 한 6배 이상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이게 1000불이다 그러면 지금 통화량 증가로 봤을 때 금의 적당한 가격은 한 5000불 정도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의 가격은 이때 2015년을 1200불로 보고, 그 다음부터는 뭐 본원통화 증가량만큼만 증가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본원통화 증가량이라는 그 자체는 명목 성장률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본원통화 증가량을 잘 모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 GDP 성장률은 발표가 자주 되죠. 그래서 원래는 본원통화 증가량으로 해야 되는데 명목 경제 성장률로 해도 큰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그 돈이 발행된 만큼 결국은 실질 성장하거나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실질적으로 성장한 만큼 돈이 필요한데 그보다 더 돈을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장률 더하기 인플레이션 하면은 그게 명목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1200불 정도, 1190불 기준으로 잡고 2015년 그 이후에 늘어난 명목 성장률에서 금 공급 증가. 근데 이제 금이 지금 생산량이 연 한 1% 증가한다고 그래요. 전 세계 금의 양이 한 20만 톤 정도 되는데 한 2,000톤 정도가 금이 늘어나는 거죠, 1년에. 근데 이것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한 20년 뒤에는 금이 더 이상 생산하기 힘들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생산을 지금처럼 1% 이상 증가하더라도 아까 다 저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산업용으로 한 10% 이상 쓰기 때문에 산업용으로 쓰는 것을 뭐 물론 재활용을 하긴 합니다만 재활용이 완전히 안 됐을 경우에는 어딘가 묻혀버리겠죠. 그래서 자연 손실 되는 금인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명목 성장률만큼은 금값은 올라야 정상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비탄력적이다. 뭐 다른 것은 어떤 공급량이 늘어나면은 가격이 떨어지거나 수요가 늘어나면은 가격이 급등하겠죠. 이런 비탄력적인 그 특징이 뭐냐면은 수요가 조금만 증가해도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거는 좀 뭐 특별하게 보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지금은 뭐 인플레이션 상태입니다만은 여기서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스태그플레이션 되겠죠.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게 되면은 사실은 투자 대안이 별로 없어요. 투자 대안이,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하기 어렵고,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기 어렵고, 부동산 투자하기 어렵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게 금이 되겠죠.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 예측했는지 지금 현재 중앙은행, 전 세계 중앙은행들, 특히 브릭스 국가, 중국, 러시아, 인도, 이런 폴란드, 뭐 이런 국가들이 지금 중앙은행이 이제 금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적 측면 되게 강하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2,300불, 400불까지 올라온 이유기도 하죠. 예, 여기 나오네요. 금 보유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 채굴 비용은 어느 정도냐? 금을 이제 땅을 파고 사람을 쓰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한 1,000불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가라는 얘기죠. 원가니까 1,000불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화폐량 증가만큼 금값은 오른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통화를 보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만 볼까요? 본원 통화가 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8천억 달러에서 3조 뭐 달러 이상으로 이렇게 3조 달러를 보는 통화를 증가시켰죠. 347%. 지금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게 다시 또 200% 이상 증가해서 금융위기 이전보다 지금은 무려 한 6, 7배. 지금 현재 5조 5천억 달러가 보는 통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0년 금값이 1000달러였지 않습니까? 그때 비교해서 지금 보는 통화량은 한 5, 6배가 증가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럼 보는 통화 증가량만큼 금값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 5,000달러, 6,000달러 이런 수당 그게 적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통화량이 이제 코로나 이전이기 때문에 2,500달러 정도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7년 전 예측치고는 잘 됐네요. 잘 됐고 앞으로는 그러면 얼마를 더 올라갈 것이냐 본다면은 한 뭐 5천억 이런 수당 5,000달러, 6,000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이런 그 1단계, 2단계, 3단계의 선순환되는 경우. 자, 이런 게 어떤 거냐면은 뭐 일단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중앙이 돈을 풀겠죠. 돈을 풀어서 통화정책을 쓰던지 재정정책을 쓰던지 이렇게 돈을 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다시 좋아지게 되면은 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투기가 일어나겠죠. 그러다가 다시 또 버블이 되고 그러면서 또 위기가 오면 다시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이게 이제 선순환인데 이 선순환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될 것인가 이거는 좀 힘들다고 봐야죠. 돈이 무한대로 증가하면 부채 증가가 엄청나질 테니까 어느 순간에서는 요 4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4단계에는 항상 인플레이션이 극심하고 사회 불안이 증가하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전쟁이 많이 납니다. 국가가 내부적인 어떤 이유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대부분 이 4단계에서 다시 세팅이 돼요. 이때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화폐 이제 만세 부르죠. 정부에서 이제 새로운 화폐 찍어내면서 새롭게 새 판짜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다시 근본이제로 회귀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금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이 되는 한 이렇게 보입니다. 금을 뭐 전부 다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금은 한 5%에서 한 10% 정도 여러분 재산에 한 5% 정도 적당하지 않을까 결론은 그 생각이고요. 자, 오늘은 그 금에 대해서 지금 가격이 적당한가 많이 올랐지만 다시 오른다면 얼마까지 갈 수 있는가 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